년 3월 30일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만나서 이제 비밀리에 회담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합니다. 전쟁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이었지만 전쟁을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자는 공산세계의 수령이었던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전쟁 오케이, 좋아,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네. 군사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거나 군사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나는 너를 못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마오쩌둥한테 군사적인 도움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부대 조건은 뭐냐? 마오쩌둥한테 가서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받아와. 그래야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스탈린의 교시였습니다. 진짜 약삭 빠르네요. 자기 책임지기 싫어서 삭 숨고 남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공산세계의 수령이라고 하는 스탈린의 권위가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절대 군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결국은 이제 소련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진 않지만 진짜 뒤에서 계속 조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탈린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군사를 보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이제 가면서 오가면서 이제 얘기를 전한 거예요. 중국이 개입한대요. 막 이러고 소련이 동의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 동의를 받고 중국이 이제 군대를 보내주기로 하죠.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군 한 2만 명 정도를 보내주고 소련은 규모 아닌가요? 그렇죠. 2만이면 엄청나요. 네.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보내줘요. 자기들 손엔 피는 묻히기 싫으니까 이제 무기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무기를 줘서 나중에 보면 뭐 장갑차 같은 거는 뭐 한국이 갖고 있던 거에 뭐 한 2배 정도 네, 북한이 가지고 있게 되고 군사 숫자도 20만이 넘게 돼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당시에 한국이 한 10만 4천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2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전력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이제 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처음에 그 38선 나뉠 때만 하더라도 남한이 그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소련의 지원을 통해서 갑자기 북한군의 세력이 엄청 세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남북한의 전쟁 혹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스탈린의 개전허가, 스탈린이 제공한 군사적인 무기, 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병력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제안을 안 했다면 한국 전쟁은 그렇죠. 발발되지 않았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안을 했고 허락을 해줬고 이분이 이제 지원을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기 네네. 때문에 이제 한반도는 전쟁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막 다 빠져들고 책임이 있어요. 있습니다. 다 책임이 다 있어요. 책임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진짜 노력을 많이 했네요. 여기서 허락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지원해주세요. 촉새처럼 가가지고 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일성이라는 정말 싸우고 싶어하는 투견이 있는데 그걸 스탈린이 풀어놓고 먹이를 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란 부엄까지 들어두고요.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사실은 유치원생들의 또 얘기 싸움 쓰시니까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싸움이요? 네네. 북한의 군사적인 준비 태세나 능력은 사실 유치원생들이 놀이터에서 싸움 박씨를 하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죽여버리겠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애들끼리 싸워봤자 기껏해야 뭐 핥히거나 꼬집고 코피 정도 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애들 싸움에 실제로 장난감 총이 아니라 실제 총을 줘서 쏘게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네요. 생각을 합니다. 38선에서 이제 애들끼리 그냥 땅 따먹기 싸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개입을 한 갑자기 거네. 진짜 총 진짜 칼을 줘버린 거예요. 끔찍하다, 진짜.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하게 되자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의 소련 군사고문단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단련됐던 대령급 군사고문단들이 20명 정도 대거 파견됐습니다. 왜 파견됐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 계획, 강력한 전쟁 작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